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4% 올라서 2747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결국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분기 첫 거래일이었는데 참 코스피 요새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2700 중반대에서 계속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날에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은 주요 뉴스가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주요 뉴스였어요. 보면, 어, 지금 수출이 나왔는데, 3월달 수출이죠. 3월달 수출이 56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1%가 늘어났는데,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사실 수출이 잘 나왔으면 상당히 또 호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로이터 쪽에서 보면, 이코노미스트 이제 예상치가 5.2%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3.1% 증가로 생각보다 조금 수출이 좀 덜 나왔습니다. 566억 달러예요. 사실 500억 달러 후반대, 뭐 좋으면 이제 600억 달러대 이렇게 넘어가면, 뭐 서프라이즈가 됐을 텐데, 여전히 수출이 600억 달러대는 좀 못 미치는, 계속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반도체 수출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117억 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117억 달러면 괜찮은 수치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되려면 한 120억 달러 이상 이 정도가 나왔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자동차 수출이 좀 줄어든다는 거는 조금 우려는 됩니다.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전년 대비 이제 감소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수출도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네요. 전년 대비 23% 감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지금 수출 1위입니다. 계속 중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3월 달은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1위였고요. 중국이 2위로 밀려났습니다. 주요 수출국 이렇게 보시면 중국, 미국, 아세안이 거의 한 100억 달러 정도씩 이렇게 3대 수출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EU, 그 다음에 일본, 중남미, 인도 뭐 이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만 이렇게 늘고 있죠. 미국만 보면 11% 증가 이렇게 보면 역시 미국 경기가 좋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의 뭐 보합 수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일단 뭐 삼성전자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83,300원까지 가면서 최근 고점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 상승세를 유지를 하지 못하고 바로 하락 전환을 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400원 하락을 하면서 82,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 사고는 있습니다. 오늘도 소량이지만 외국인 매수로 잡혔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수출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HBM에 관한 또 새로운 그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좀 올라가는데 버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음 주 정도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요. 그때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이제 최고가, 사상 최고가 기록을 했고요. 19만 원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만 500원까지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상승폭은 상당히 많이 되돌려가지고 결국에는 1.3% 오른 18만 5,500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에서 HBM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시총이 지금 135조 정도 되는데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죠. 물론 뭐 하이닉스가 거버넌스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어떤 가격적인 부담은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후년에 뭐 영업이 20조 이상도 보거든요. 25조까지 이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5조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 10배만 잡아도 사실 시총이 250조거든요. 네, 그래서 후년의 얘기기는 하지만은 하이닉스가 과연 그 정도 실적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네, 하이닉스도 정말 새로운 그런 주가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다른 대부분의 주식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뭐 2차전지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3.6% 빠졌고요. LG화학도 1.9%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수출이 마이너스 나온 거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현대차, 기아차 2%대, 1%대 이렇게 각각 하락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1.5%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 주식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보면 KB금융 1.5% 빠졌고요. 신한지주 1% 빠졌고요. 하나금융주주 2% 빠지면서 금융주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주 하락폭이 꽤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도 최근 고가 78,600원에서 지금 거의 만원 가까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대략 한 10, 한 3, 4%이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또 밸류업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네, 이제 총선이 이제 며칠 안 남다 보니까 뭐 밸류업 포기했나요? 지금 보면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게 없고,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악재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신용등급 강등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은행권들이. 그리고 PF 문제 여전히 뭐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뭐 총선 이후에 또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많아서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ELS 배상안 뭐 이것도 지금 계속 시끄럽죠. 은행 주주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실적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조금 좋았던 주식은 네, 네이버가 좋았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3.6% 이렇게 올랐는데, 요새 계속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워낙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근데 이게 반등이 좀 연속적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일단 크게 반등을 한 거여서 좀 반등을 해서 만약에 한 21, 2만 원대 수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꽤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악재 같은 경우는 뭐 경영진의 어떤 무능함, 그리고 또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분할 상장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봤었는데, 또 좋은 점을 얘기하면 지금 뭐 마하원이라던가 이런 좀 인공지능에 관한 지금 워낙 지금 미국 주식들은 AI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은 AI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강한 기업인데, 이쪽에 대한 지금 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전혀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 요새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랑 협업을 해가지고 마하원이라는 인공지능 칩 같은 것도 많이 주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AI 쪽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준다면 네이버 주가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른 지표들 보시면 오늘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꽤 빠졌습니다. 1.3% 이렇게 빠졌는데, 아무래도 지금 엔화가 약간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지금 151엔에서 일단은 막아 놓기는 하고 있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니케이가 4만 선에서 그렇게 지금 더 올라가지는 못하고 겨우 뭐 4만 정도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그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이하게 중국 증시가 좀 뭐 반등이 크게 나왔고요.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이렇게 좀 하루 반등 나오다가 또 다시 빠지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빠지지가 않아요. 보면 원달러 환율 지금 1348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수출도 보면 뭐 그렇게만 좋은 수치는 아니다 보니까 좀 환율 하락에는 도움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꽤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그런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골드, 네, 금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2280달러대로 지금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지금 금 가격의 모습입니다. 이게 참 이상한 지금 좀 그런 지표예요. 어떻게 보면 금 가격이 이렇게 비싸다는 거는 달러 약세라는 얘기인데, 달러 인덱스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요. 지금 뭐 원화도 이렇게 약세인 걸 봤을 때는 네, 좀
예전이랑은 약간 패턴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이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금 가격을 봤을 때는 조만간 달러가 네, 상당히 약세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지금 높은데 원달러 환율이 많이 하락하려나요? 네, 달러 약세가 언제 될지 네, 그런 것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계속해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좀 많이 지겹네요. 이제 거의 한 2주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니까 2750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이런 밸류업 관련된 주식들이 빠지고 있으면서 네, 그대로 지금 지수는 보합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주식은 계속 좋고 그런 안 좋은 주식은 계속 안 좋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참 주목받는 주식은 또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